다음 이슈는 국민의힘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11월 5일, 이달 5일이면은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 이틀간 당원들 이 모바일 투표가 진행됐고요. 오늘 내일은 ARS,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입장을 낼 수 있는 ARS 투표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간 또 지나면 여론조사도 또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이렇게 날짜들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요. 어제 4명의 후보들 치열하게 호소전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정부, 또 우리 충북의 정부,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로서 공정한 나라, 상식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선진국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이제 우리 당에는 젊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전수가 투표하고 그중에 상당수 지금 수도권이나 이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는 당연히 저한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를 비롯한 도시개발공사 자기들의 부하고 자기들의 측근인데요. 이 사람들이 도둑질했던 것을 자기가 100% 막지 못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거꾸로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인데요. 천안을 방문했어요. 그 시장을 방문했는데 여기 보면 호떡도 먹고 있고요. 뭔가 이 현장에서 이 상인들과 대화 나누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홍준표 후보인데요.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뭔가를 받았죠? 음료수 같은데요. 아, 콜라를 받았네요. 어떤 분이 홍카콜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콜라를 건넨 것 같은데 마시는 모습은 아니네요. 받기만 했네요. 후보들의 모습까지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사 하나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정권 교체 열망 19만 명의 신입 당원들 야당 경선 열풍을 일으켰다. 이 19만 명은요. 그러니까 지난 9월에 입당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많이 왔어요. 근데 이 19만 명이 과연 누구일까? 이게 지금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당원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이 한 58만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19만 명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짧은 기간에 많이 당원이 되신 분들인데. 그리고 이틀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최종적으로 이 당원 투표율 오늘 내일 ARS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70% 육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투표율에 후보마다 다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또 주장들을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누가 옳은지 모르니까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19만 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분석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나오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우세하면 지금 상황은 워낙 호각지세이기 때문에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 이 19만 명은 누굴까요? 글쎄요, 저도 확실하게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 선출되던 시기에 그때도 전당대회가 있었고 당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약 한 30만 정도의 당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약 한 57만에서 58만이 됐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사실 영남권 기반 정당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55%가 TK와 PK 당원들이 55%였거든요. 6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보면 영남권의 그 전체 당원 수가 42%로 줄어들었어요. 그만큼이 더 어디서 늘어났냐면
수도권에서 늘어났습니다. 6월 달에 29.6%에서 지금은 36%가 됐어요. 즉 예. 수도권이 늘어났고 또 영남권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예.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40대 이상이 65%, 예. 30대 미만이 이제 그 30대 이하가 35%로 돼 있지만 6월 달에 보면 훨씬 더 격차가 벌어졌었거든요. 40대 이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 35%가 적다고 여기시겠지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이를테면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늘어나고 세대별로는 2040이 늘어났다.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일단 보인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에서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런 세대, 새로운 지역의 유권자들, 지지자들이 많이 당원으로 유입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열풍이 무조건 물론 이 새로운 세대가 다 투표를 했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당원들보다 전혀 다른 이질적인 당원들의 예. 표심이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윤수환 변호사. 이 19만 명이 누구일까? 여러 가지 이제 시각과 분석들이 있는데 사실 9월이에요. 9월에 당원이 되신 분들이 19만 명이라는데 9월이면은 대선 후보들, 대선 주자들이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시작할 때예요. 그럼 각자 후보들이 당원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애썼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과 이 19만 명의 당원이 누구인가? 이게 좀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모집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고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방선거 공천을 가산점이 주어지는 게 이제 당원을 어느 정도 모집했느냐.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그래서 당원을 많이 가입을 시키면은 점수를 더 줍니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이 어느 정도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근데 저기 19만 명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은 책임당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전체 11만 명. 당원이겠죠, 그냥. 예, 그러니까 11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19만 명은 그냥 전체 일반 당원까지 포함된 거. 이 중에서 투표권을 갖는 책임 당원은 11만 명. 그러니까 저희가 선관위에서 분석한 것은 예. 2차 때까지 투표권이 없었던 분인데 새로 들어오신 분이 11만 명이에요. 11만 명인데 그중에서 10월 3일, 7일 날 당비가 빠져나간 거는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10만 명 이하입니다. 실제 3차 따져보면 투표, 이번 투표권이 새로 받게 된 분들이 10만 명 이하. 그러니까 전체 책임당원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최대치로 따져도 10만 명 정도라는 그렇죠. 거네요. 최대로 네, 따져도. 1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심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지금. 그 10만 명을 분석해 봤을 때 세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것이. 그래서 저 당원들이 이제 각 후보 캠프에서 모집을 했겠지만 예. 당원이 늘어난 것 자체만 갖고 뭐 후보자들의 유불리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저 중에서 이제 투표를 ARS 투표라는 게 투표를 안 하신 분들 상대로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서 그렇죠. 전화가 투표를- 가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한 64%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기존에 투표를 안 하던 당원들이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당원 투표에서도 좀 많이 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후보들 간에 후보들 간 격차가 네.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 당원들의 역할이 그런 역할은 좀 할 것 같아요.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분들이 어떨까 이렇게 뭐 추정과 분석을 하는 단계에 있어요, 지금요. 다음은요. 이 사항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당 속내는 뭘까? 윤나 땡일까? 홍나 땡일까? 여기 보면 윤나 땡은 윤석열이 나오면 땡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쉬워 보인다? 만만해 보인다? 이 뜻이네요. 그리고 홍나땡은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 여기는 반대로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쉬워 보인다. 이런 뜻이 되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 상징 그런 의미가 강해서 강적이지만 경험 부족, 도덕성 의혹 등 약점이 있다. 홍준표 후보는 2030 남성 지지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나와요, 지금. 위협적이지만 대선 경력이 이미 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상대다. 이거는 민주당한테 조금 편한 지점이다.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결론은 모른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그러한 가치관의 인식, 기초한 발언들을 통해서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검찰총장 하면서 정치를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한 서너 달 지금 준비한 건데 서너 달 이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예는 별로 없거든요. 김종욱 교수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더 쉬운 상대입니까? 저는 뭐 윤나땡도 홍나땡도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그냥 판단을 그 해야 자체가 누가 되든 어렵다. 네, 왜냐하면 정권 교체의 여론 자체가 예. 한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보다 어. 높다라는 거죠. 높게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냥 한 번 올라간 게 아니라 지속성이 한 4, 5개월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론 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선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민심들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것을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이런 응징 심리에도 불구하고 이 응징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문제인 거죠.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말씀은 새로운 인물인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물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추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보다는 어떤 참신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보게 되면 전두환 발언, 또 그다음에 뭐 식용계 발언, 120시간 발언 이런 발언들은 국민의 상식과는 좀 어긋난 발언들이에요. 예. 국민의 상식과 어긋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도층과 계속 파열음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중도층이라고 하는 것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권 교체층들을 인입하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예.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예. 반대로 홍 후보 같은 경우는 구시대 인물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다음에 또 탄핵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계속 패배를 이끌었던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쌍방이 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는 홍 후보한테 꿔준 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 신보랑 민주당 지지층에서 계속 지지해 주는 것이니 이후에 본인이 선출되고 나면 지지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한계를 분명히 얘기하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에게 398, 예. 20대, 30대, 40대 지지율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20, 30, 40대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높이 나오지 않는 건 사실인 측면이 예.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이런 분명한 한계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무슨 예를 들면 품평을 하면 안 된다. 뭐 윤나탱이든 홍나탱이든 품평할 상황이 아니다. 근데 품평을 했잖아요. 영상 들어보는데 품평을 좀 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제 지금. 뭐 일부 의원들이 품평을 하시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이낙연 그 전 대표의 말씀이 맞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아니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누가 낫다 뭐 안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 대선에서 진중하지 않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소위 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왜 여론이 높은가를 판단해서 그분들의 시각들이 무엇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는 무엇을 응답할 것인가의 문제로 예. 선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홍, 윤 두 분 모두 이런 아킬레스 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말씀 보면 지금 그런 거 볼 때 아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니까 이거 신경 써야 된다 하는데 마지막에 설명한 거 보니까 둘 다 올라와도 뭐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금요. 겸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대진 변호사. 네. 뭐 김종욱 교수님께서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대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누나땡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이 앞에 부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요. 누나땡이라고. 누나땡이요? 그건 뭡니까? 누가 나와도 땡킵니다. 아, 그 김종욱 교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과 약간 연장선이 있는 네.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둘 다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선에 나오면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고 공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승리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신인이라는 뭐 그 어드밴티지 장점도 있지만 사실상 뭐 그 현 정부의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배신했다라는 또 그런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또 가지고 있고 또 경험도 부족합니다. 아까 그 정청래 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벼락치기 공부를 한 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국민들이 믿어주기에는 너무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또 도덕성 의혹도 상당한 부분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 30대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지지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즉흥적인 발언들 그리고 그 이전에 행정에서 보여줬던 그 본인만의 특유한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상대해 볼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네. 윤기찬 변호사님 국민의힘 소속이신데 제가 30초 드릴게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가 누나 땡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구나 나와도 땡큐라고.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한 말씀 하시죠. 그럼 역설적으로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누구나 나와도 이길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건 누나 이기, 누나 이 이렇게 됩니까? 김종국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조사가 10% 정도 앞서기 때문에 후보자별로 특별히 어떤 특단의 흠결이 없는 한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요. 선거 치러보고요. 결과 나오면 다 아는 겁니다. 지금요. 한참 남았긴 했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요. 전망들을 좀 다르게 하셨어요.